지난 태국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바로 박진섭 선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존재하고 있었죠.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에서 백승호와 황인범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합이 매우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도 우리가 밸런스가 무너졌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경기도 전반전에 황선홍 감독이 밸런스가 불안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백승호와 황인범을 미드필더 라인에 선발로 출전시켰죠. 그런데 백승호와 황인범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 요 두 라인 사이 안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도 그렇고 황인범도 그렇고 약간 요 공격형 미드필더의 바로 아랫지역 이 지역에서 뛰어야 더 좋은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백승호와 황인범이 수비 라인 앞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상대가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수비 라인 앞에서 보호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가 보다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황인범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면 백승호 선수가 이 뒷공간에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아시안컵 때도 박용우 선수를 황인범의 옆에 배치를 하면서 박용우 선수도 저렇게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데는 능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가 있지만 이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기동력이 그렇게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컵도 그렇고 지난 태국전도 그렇고 황인범이 한 칸 올라갔을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매우 불안해졌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태국이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우리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니까 여기서 볼을 돌리지 않고 단순하게 앞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태국의 공격수가 우리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여기서 세컨볼이 나오죠. 그리고 싸우는 선수가 김민재다 보니까 대부분 김민재의 머리에 맞고 수비 라인 앞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황인범이라던가 백승호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은 이 앞 공간에서 세컨볼 싸움에 엄청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볼이 이 공간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태국이 볼을 가져가는 빈도가 많아졌었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사실은 수비 밸런스가 안 맞는 장면인데 황인범과 백승호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공격을 전개할 때 황인범 쪽으로 공격을 전개하죠.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이 태국의 공격수를 따라서 약간 측면적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적으로 이동하는 순간 황인범의 뒤쪽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공격수가 이 안쪽 공간으로 접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게 황인범이 측면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발생했는데 이 공간을 태국의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백승호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 이렇게 호흡이 조금 맞아야 되는데 백승호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가 올라와서 이 선수를 방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공격수 한 명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김영권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또다시 김영권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태국의 측면 공격수가 김영권 쪽으로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또 김진수가 이 선수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받지 못해서 김민재가 올라가는 순간 김영권과 김진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차례차례 안쪽으로 들어오면 반대편에 공간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영권과 김진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한다. 이 공간으로 만약에 뛰어들어가는 태국 선수가 있었고 패스가 들어가기만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뻔했던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먹혔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지난번 실점 장면인데 황인범과 백승호 그리고 수비 라인 요 라인 사이로 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 라인 사이 공간으로 빠르게 뭔가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서령우가 일단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령우가 올라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약간 서령우 쪽을 커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서령우가 앞으로 나오고 황인범과 백승호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수비가 약간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빠져 있고요. 여기서 김영권 선수가 이 앞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몰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약간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측면 공격수가 아까랑 비슷하게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김진수는 태국의 공격수를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대편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수비수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수비수가 뛰쳐나와야 되고 뛰쳐나오면서부터 우리의 수비가 차례차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박진섭 선수가 딱 배치가 되자마자 황인범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약간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박진섭 선수는 완벽하게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공간을 커버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김민재가 올라간다라던가 아니면 김영건이 올라갔을 때 박진섭은 수비수도 되기 때문에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모습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박진섭을 투입한 기점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죠. 이게 활동 반경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났는데 백승호 선수를 보시면요. 물론 이제 후반전이 우리가 조금 더 수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히트맵이 나타난 거기도 하지만 백승호 선수는 다소 페널티 박스 앞 공간보다는 약간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박진섭 선수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 대부분의 히트맵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두 선수가 뛰는 위치만 봐도 박진섭 선수가 훨씬 더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해주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진섭이 투입된 다음부터 세컨볼 찬스나 아니면 태국의 공격으로 들어올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박진섭이 보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건과 김민재도 수비 부담을 덜고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태국의 공격수가 이 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김문환 선수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진섭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무너지니까 빠르게 달려가서 이 공간을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진섭 선수가 안 따라갔다면 김민재가 따라가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이 또 생기게 되는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났을 때 박진섭이 따라가 주니까 김민재가 자리를 지키고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컷백이 올라와도 김민재가 걷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애초에 박진섭 선수가 빠르게 달려 들어가면서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컨볼 찬스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서 싸워줄 때 세컨볼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황인범이 순간적으로 돌파를 당해도 뒤에 박진섭이 있기 때문에 태국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박진섭이 이 공간을 메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 있기 때문에 황인범도 더 약간 올라가서 본인이 잘하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죠. 김영권 선수가 약간 좀 과도하게 올라가서 볼을 전개를 하다가 상대 수비에게 끊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때도 박진섭이 보고 있다가 김영건의 뒷공간으로 박진섭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태국의 공격수가 뛰어갈 때 박진섭 선수가 김영건 선수보다도 빨리 이 공간을 커버하면서 태국의 공격수를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방해를 받으면서 김민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박진섭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기용되면서부터 우리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이 수비 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함,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모습을 잠깐이지만 봤었다. 그리고 심지어 박진섭 선수가 득점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도 생각보다는 합격점이었어요. 이런 장면 보시면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공격수가 볼을 떨어뜨려 주니까 박진섭 선수가 기본적으로 세컨볼이 강하잖아요. 태국의 선수들이 달려들 때 박진섭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박진섭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세컨볼 찬스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세컨볼을 통해서 우리가 볼을 가져온 다음 박진섭 선수가 패스까지 잘해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수비 라인 앞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박진섭 선수가 어쩌면 채워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는 정우영 선수가 황인범 선수 옆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너무 잘해줬죠.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약간의 패스 미스, 볼을 빼앗은 다음에 약간의 미스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백승호라던가 박용호 선수는 볼을 전개하는 능력은 정우영 선수보다 뛰어날지 몰라도 수비적인 커버 능력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박진섭 선수가 수비 라인업도 보호해주고 볼을 전개하는 측면도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태국을 상대로 경기를 한 거지만 국가대표팀의 박진섭 선수가 뭔가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경기였고, 어쨌든 우리가 아시안컵부터 미드필더 라인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이었는데, 그 문제가 박진섭 선수를 통해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그리고 뭐 박진섭 선수는 이제 3부 리그부터 2부 리그, 1부 리그,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 승선, 그리고 지난 경기 득점까지 정말 뭐 이제 인생 역전의 스토리까지 가진 선수라서 아마 국가대표팀에서 잘하면 더욱더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